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나눌 작품으로 이제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 이 작품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이제 번역본으로 생의 한가운데 이렇게 번역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선 이 작품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루이제 린저는 독일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작가예요. 여류 작가고요. 1911년생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살았습니다. 장수를 했죠. 이 작가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결혼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두 번째 남편은 결혼했는데 서독과 동독으로 분열이 되면서 두 번째 남편이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결혼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황당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대략 50세쯤부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쭉 혼자 살았다. 사랑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많은 경험을 한 작가고요. 이 작품은 참고로 독일에서도 수백만 부가 팔렸고 20개국 넘게 번역이 돼서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근데 굳이 이 작품에 대한 단점을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꼽자면 여류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류 작가가 한 남자의 순애보적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무려 18년간에 걸친 사랑을 이 소설화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남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8년씩이나 한 여자를 너무 깊이 사랑해서 계속 사랑하는 남자가 없으라는 법이 없고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문 사랑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오게티를 보고 싶은 부분은 그런 남자는 있을 수 없어.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성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너무 남자에 대한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했다.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까지 복잡한 생각은 안 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해요. 남자가 읽으면 이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너무 이제 섬세하고 이제 복잡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여성화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이제 남자 주인공이 슈타인인데 조금 여성틱한 부분이 좀 있게 좀 묘사가 된 부분은 없잖아 있다. 하지만 너무 사랑하면 그럴 수는 있죠. 세계의 사랑 이런 풀에서도 그런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왜 제가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제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굉장히 순수하고 순애보적인 사랑에 대한 감정은 잘 표현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작품에 있는 어떤 그 몇몇 표현들을 커뮤니티에 글로 올려서 진짜 사랑에 빠지면 이럴 수가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좀 올린 게 있습니다. 이제 글로써. 그래서 저는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순수한 묘사가 있는 부분 때문에 이 작품은 그래도 좋은 작품이다, 나누는데 영광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남녀차별이 대단히 심한데 어떤 남성분들은 자칫 이 작품을 보면 아니 남자가 무슨 이렇게까지 18년씩이나 죽어라 이렇게 한 여자를 사랑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남자건 여자건 성별을 떠나서 또 뒤바뀌게 되면 또 여자가 또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너무 사랑하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각도에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많이 감동이 되는 작품일 수가 있다. 이 작품부터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나누기에는 작품 분량이 조금 길기 때문에 한번 나눠서 나누는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 이제 초반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주인공 이름이 니나,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슈타인입니다. 나머지는 이름을 디테일하게 이제 묘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 니나가 이제 37살이 된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1940년대 후반입니다. 이제 독일에서 이제 2차 대전, 이제 패전국이 됐죠.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제 37살의 니나가 무려 12살이나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어느 호텔에서 만나게 됩니다. 호텔 카페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언니가 이 니나랑 이렇게 친한 어떤 자매 관계는 아니었어요. 작품 서두에서도 말합니다. 자매 관계는 아주 친해서 서로 잘 돕거나 아니면 남처럼 무관심하거나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 12살이나 위인 언니다 보니까 니나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도 못했고 금방 또 결혼을 가버렸기 때문에 친한 자매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멀찌감치해서 니나는 이제 어째 알아봤으니까 이제 보고 있었는데 니나가 굉장히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이제 아이인데 이상하게 술만 많이 마시고 멍하니 밖을 쳐다보면서 뭔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이제 보다 못하다가 이제 다가가서 이제 이제 동생, 이제 여동생 니나에 대해서 이제 말을 걸고 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나는 이제 언니는 이제 졸지에 니나의 삶의 어떤 그 한 부분에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게 되니까 니나가 안 그래도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니를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초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실제로 이제 기차를 타고 이 언니가 니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하게도 그때 이제 우편물이 배달이 돼요. 우편물이 배달이 되는데 그 우편물이 어떤 게 있었냐? 슈타인의 일기장이 이제 그 니나에게 전달이 됐다. 그리고 때마침 언니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이야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언니와 니나가 이제 그 슈타인의 일기를 받았잖아요, 우편물로. 그래서 이 슈타인의 일기를 읽으면서 이 슈타인이라는 남자가 니나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는지가 이 슈타인의 일기장을 통해서 이제 구구절절히 이제 전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슈타인의 일기 내용이 이제 언니와 니나의 어떤 대화 일기를 통해서 전개가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소설이다. 약간은 작품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기, 이 일기장이 약간 날짜가 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사건이 약간 섞이면서 가니까 소설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처음 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분석한 건 너무 뭉뚱그려서 이제 분석을 해서 내용이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 약간 조금 이상한 각도로 해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제 디테일하게 나누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에 도착을 하게 됐고 거기서 졸지에 언니는 니나가 슈타인이라는 남자랑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었구나라는 거를 의도하지 않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일기장을 이제 함께 읽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또 효과로는 언니와 니나가 친해지게 된다. 이 슈타인의 일기를 읽게 되면서 서로 이제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대화를 또 이제 일기를 읽고 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언니와 니나 사이도 가까워지는 이런 효과도 발생을 한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기장을 중심으로, 일기장 안에 있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니나가 이제 37살인데 18년 전에 니나, 그러니까 19살의 니나로 돌아가면서부터 일기장이 시작이 됩니다. 슈타인은 참고로 니나보다 20살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또 들으시면 아니 뭐 20살 많은 남자가 뭐 18년씩이나 사랑해서 공들여서라도 사랑을 해야지 뭐 이렇게 또 다시 또 생각이 바뀌실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니나는 굉장히 생각이 독특하고 기발하고 깊이가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대부분 만나는 남자들이 나이가 많은 남자입니다. 동년배급의 남자랑은 대화가 잘 안 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니나가 이제 슈타인과 어떤 관계가 이게 엮이게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다. 뭐 이건 좀 이해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슈타인은 직업은 의사고요. 첫 만남은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일기장의 기록이 이제 들어가면서 언니가 일기장을 읽으면서 첫 만남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이제 듣고 이제 읽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타인이 처음 이제 니나를 봤을 때 굉장히 인상이 독특했다. 왜 그러냐면 19살의 소녀 니나를 만났는데 니나는 참고로 외모가 전혀 이쁜 스타일은 아니었다. 이 작품에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근데 좀 말괄량의 기질에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개성 있고 좀 뭐랄까 이때 당시 독일이 2차 대전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주의 흐름이면서 개성이 다 사라지고 있었는데 니나는 그런 거에 전혀 연관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으로서 꿋꿋하게 이제 그 개성 있게 살아가는 삶,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소녀였다. 생각도 굉장히 독특했다. 그래서 이제 폐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병은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다. 그래서 이제 앓는 상태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슈타인이 니나와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묘한 생동감 그리고 죽을 수 있다는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살고 싶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 니나만 문학적 감성을 발휘하면서 뭐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 또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죽음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서 이상한 어떤 독특한 어떤 생각을 막 얘기를 하니까 슈타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는 개성이 살아있고 뭔가 살아있는 아이 같다. 생동감이 넘쳐진다. 니나의 이런 독특한 매력입니다. 생동감과 어떤 묘한 아우라, 개성이 살아있는 듯한 독특한 느낌, 자유분방함.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갖지 않고 사회 흐름에 따라서 타성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얘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니나의 주 매력 포인트입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매력 때문에 슈타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남자들이 니나를 좋아하게 되면서 슈타인은 멀리서 이제 이 니나가 자유분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남자들도 다 막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1차 요인입니다. 그 슈타인이 막 상처를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사랑은 너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남자들의 어떤 즉흥적인 사랑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받아줘 버리는 니나의 모습. 니나는 또 참고로 실험적인 삶을 사는 여자예요. 그래서 즉흥성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단순하게 이제 다가오는 사랑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 줍니다. 근데 슈타인은 어떤 타입이냐?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고 어떤 전형적인 순정파적인 남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도 이제 나오지만 함께 처음 잠자리를 가질 기회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타인은 니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확실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잠자리조차도 이제 사실상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신적인 사랑의 감정이 명확하게 자리 잡히지 않으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없는 남자가 슈타인입니다. 그래서 니나가 19살 때 슈타인은 39살이었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도 슈타인은 여자를 잘 모르고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눈 적이 없던 남자였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중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 내가 여자를 너무 모르니까 니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막 가슴 아파하는 또 장면이 또 막 나옵니다. 근데 니나는 또 이제 니나 입장에서 어떤 게 문제냐.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어리니까 한창 하고 싶은 건 또 많겠죠. 그런 상황에서 슈타인의 이렇게 깊고 순수한 어떤 이런 순진한 사랑, 이런 또 사랑을 한 남자도 거의 없습니다. 소수요, 소수. 슈타인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니나가 슈타인에게 반복적으로 굉장히 또 상처를 주는 어떤 행동을 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은 너무 신중하고 생각이 많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안정지향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삶은 인생을 산 게 아니다. 그게 무슨 인생이냐 라고 하면서 니나는 슈타인의 삶의 패턴, 이거 삶의 행동 방식을 혐오합니다. 이게 주요 갈등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나는 자유분방하고 개성 있고 이런데, 그리고 실험적인 삶을 사는데 슈타인은 너무 안정지향적이고 정해진 루틴대로 살고 모험을 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다. 그래서 니나 입장에서 봤을 때 슈타인은 매력이 없고 그게 무슨 인생 사는 거냐, 숨막히게 산다, 그러면서 고리타분하다, 매력 없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까지, 이렇게까지 심한 표현까지 해요, 니나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슈타인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너무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상대방이 자꾸 맞추려고 하죠. 그러면서 슈타인은 그런 그 상황을, 소리를 듣고 나서도 자신도 인생의 어떤 하나의 삶의 어떤 다양한 양태 중에 하나라는 걸 알면서도 니나의 말이 옳은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거꾸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니나에게 다가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슈타인도 상처를 깊이 받았고, 여기서 이제 중반부 이후부터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슈타인이 너무 니나를 깊이 사랑하는 거를 니나도 나중에 결국엔 느껴요. 그래서 슈타인의 삶은 혐오라면서도 이 남자처럼 이렇게 놀랍게 사랑하는 남자는 주변에 없지라는 거를 니나가 압니다. 알면서도 그러면서 그 사랑에 어느 정도 감동까지 해요. 그리고 니나도 어느 정도 결국에는 그 감동 때문에 슈타인을 사랑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슈타인의 삶의 패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저 남자랑 내가 이루어지면 저 남자는 날 술막히게 할 거야 라고 니나는 생각하게 되면서 슈타인의 이 깊고도 깊은 이 놀라운 정신적인 사랑, 당신이 분명히 날 사랑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까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런 드문, 세상에서 보기 드문 놀라운 순애보적인 순수한 슈타인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쉽게 너무 일반적이고 즉흥적이고 성적으로까지 좀 약간은 문란하다고 싶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니나가 젊은 나이에 자유분방하게 너무 쉽게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슈타인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내가 저 사람들, 저런 남자들보다 훨씬 깊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니나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나의 사랑을 잘 못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나한테는 너무 가혹하고
세게 너무 이제 잔인하게 대하는구나. 나중에 언니도 이제 일기를 읽으면서 니나한테 그 얘기를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슈타인에게서는 너무 잔인하게 대한 게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렇게까지 깊이 사랑한 남자인데 왜 슈타인한테만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대하고, 실제로 니나가 또 슈타인한테 계속, 심지어는 뭐 이제 도중에 뭐 목숨을 걸어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것까지도 슈타인한테는 서슴없이 아주 편하게 막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용하는 어떤 모습까지 보여줘요. 특히 이제 젊은 날에 니나는 더 심하게. 근데 이제 니나도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제 그런 이용하는 모습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성숙해 가는 거죠, 니나도. 근데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슈타인은 꿋꿋이 참고 견디면서, 사실 슈타인도 초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여자고 이렇게 잘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고통 속에서 계속 바라보면서 슈타인은 슈타인대로 내가 너무 안정지향적으로 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형태였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슈타인대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슈타인이 계속 이제 그 표현을 반복을 해요. 막 니나한테 막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막 괴로워하면서도 포기가 또 안 되는 사랑이에요. 18년 동안.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요즘 시대 입장에서는 아, 그렇게 힘들게 사랑할 거면 포기해버려, 당장 때려쳐, 다른 여자 만나면 돼, 쉽게 얘기를 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사랑에 깊이 빠진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바보스러울 정도로까지 사랑하게 되고 뭐 이은혜 사건인가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너무 바보스러울 정도까지 사랑을 하다 뭐 살해까지 당하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막 남자가 바보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는 좀 인생을 좀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마 어리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확률이 큰데, 오래 살으신 분들, 그리고 너무 이제 깊은 사랑 하셨던 분들은 그게 뭔지 압니다. 완전 바보가 될 정도로까지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슈타인이 이성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뭐 마냥 니나가 옳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되 니나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니나 그거는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니나가 나이가 어려서 이제 그런 반응이 보여진 건데, 슈타인에 대해서는 마치 막 딸이 아빠한테 반응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막 반항하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30대 정도가 되고 나서 이제 좀 조용해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지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나이 먹어보니까 슈타인의 말이 맞는 부분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근데 슈타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막 반발하면서 막 난리치고 막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조금 얄밉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즉흥적으로 다가오는 그러면서 이제 막 과감하게 세게 다가오는 남자도 있잖아요. 이렇게 터프하게 프로포즈하고. 이런 남자에 대해서는 또 니나가 의외로 사랑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실험적인 삶에서 경험할 그런 가치는 있지라고 해서 고분고분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별로 항의하거나 따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즉흥적이고 좀 사랑의 순도가 낮은 수준으로 다가오는 이런 남자들에 대해서는 니나가 너무 고분고분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상 슈타인처럼 이렇게 숭고하고 깊이 있고 배려해 주려고 함부로 지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하면서, 심지어는 육적인 관계를 넘어선 정신적인 사랑, 니나 너한테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이제 이런 단계의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슈타인에 대해서는 너무 잔인하게 대하는 모습이 있어서 안타깝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일기를 읽는 언니조차도 니나에 대해서 이제 속으로도 반복적으로 몇 번 나옵니다. 어떻게 내 동생이지만 이렇게 이런 남자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남자를 이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가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 라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오히려 이제 나중에 슈타인의 일기를 읽다가 감동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큰 갈등 구조가 된다. 삶의 양태는 너무 두 사람이 다른데 너무 간절히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어떤 그 갈등 양상.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부분에서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뭐 이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끝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2부 내용을 통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부는 갈등 양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일기를 읽어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